자, 2023년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17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월요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자, 오늘 13시였죠? 우리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시간대면 라이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네.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역시 문서로 하달이 됐죠? 네. 네.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당분간 이렇겠죠? 안 해야 될 때는 하고. 네.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뭐 외부로 인터뷰한 화상으로 인터뷰한 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알맹이는 없었거든요. 그냥 해명, 설명, 그냥 나는 이렇게 열심히 K리그를 보고 있고 코치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네. 설명이었는데 사실 오히려 그거를 문서화해서 입장문, 클린스만 현재 상황, 입장문 이게 이렇게 문서화돼서 나오고 굳이 입으로 전달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대표팀 발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명을 해줘야 왜 발탁했는지 어떤 부분을 봤는지 알 수 있고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유럽에서 평가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있죠. 유럽인 선수들을 좀 바로 맞아.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클린스만 얘기는 우리가 우리 대표팀 얘기랑 들어가서 히든 라이브에서 좀 제대로 다뤄보기로 하고 이한범이 미트윌란 이적을 위해서 이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한범은 전체적으로 서울 팬들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받고 있는 선수라고 분류하는 게 맞죠? 네,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좀 뭐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프로 유스 산하가 아닙니다. 보잉고등학교를 나왔고 보잉고등학교에서 서울로 오면서 이제 경기를 뛰면서 완전히 나위를 이제 가늠하기 힘든 플레이, 결국 노련한 플레이를 하면서 요즘 축구에 아주 잘 맞는. 예. 그러니까 김민재보다는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좀 많이 빠르죠? 어쩌면 나중에는 김민재보다 공은 좀 더 잘 찰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민재는 좀 다른 유형이에요. 김민재는 좀 파이터의 기질에 어떤 영리함이 조금 더해졌다면 이쪽은 파이터보다는 조금 더 영리하게 차는 스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셜이 지금 떴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목이긴 해요. 이 제목은 무조건 유럽 팀이 노릴 수밖에 없고 조건이 너무 좋고 옛날부터 관찰 대상이긴 했어요.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서울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뛰고 있다 보니까 조건이 좋았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서울 팬들이 아니 왜 인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나가냐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 왜냐면 셀틱 이적할 때 좀 죄송합니다. 강원을 좀 제가 디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했잖아요. 그 유튜브 라이브 했지. 하고 막 뭐 하여튼 떠들썩 했잖아. 그렇지. 셀틱이 되게 불편해했습니다. 아 그래? 메디컬 테스트가 안 끝났는데 왜 그런 식으로 먼저 좀 저기를 하냐. 그러니까 뭐 조용히 팬들 앞에 작별 인사 정도 그냥 인사하고 요거 괜찮은데 막 공식적으로 나가는 구단에서 어쨌든 했어. 이거는 제 입장이 아니라 셀틱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메디컬 테스트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메디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양현준이 갔는데 메디컬에서 하나가 뭐 걸렸어요. 아 그래? 그래서 하루가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했는데 해서 안 됐으면 우리가 메디컬 테스트 혹시 그 먼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현준이 그래도 인사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도 야 메디컬 빼박 그냥 쓰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 정도는 야 현준이 입장도 고려해야지. 어떻게 다시 보내냐. 약간 지역구 조기회 정도에선 그럴 수 있거든. 야 인사도 했는데 그냥 그냥 일단 받아줘. 그래서 오히려 가고 싶은 선수에게는 좋은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뭔가 자기가 좀 무릎이 좀 소리가 난다든가. 근데 유럽 삐덕삐덕. 유럽 구단은 냉정합니다. 그렇죠. 뭐 아니면 바로 빠꾸 놓는 게 현실이니까. 그래. 아니 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적 같은 건 그런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피셜이 오피셜이 뜨고 난 다음에 개인 SNS나 공식 SNS에 글이나 약간의 동영상, 뭐 해리케인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리케인은 진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뭐 예를 들어 지금 케인의 경우에 독일로 갔으니까 잉글랜드로 돌아온 타이밍에 뭐 약간의 인사를 한다거나 나는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오피셜 뭐 한국에서 먼저 막 떨썩해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저도
그날 제가 강원 현장 중계라서 어. 그 옆방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오피셜 라이브 맞아, 할 때 맞아, 유튜브. 맞아. 근데 어. 그냥 뭐 구단 맘이겠지라 생각했는데 역으로 셀틱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되게 그쪽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완전 땅땅땅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한범 선수가 그냥 나간 이유는 오피셜은 아니니까 메디컬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근데 뭐 서운한- 직전에 지금 오피셜에 떴다고 네, 해요. 하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은 못 해봤는데 떴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기자 시절에 서울 담당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서울이 진짜 변한 게 서울이 해외 갈 때 제일 힘든 팀 1위 서울이었습니다.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건 어떤가요? 물론 우리가 최근에 서울이랑 일한 적이 있지만 서울이랑 약간 다른 컨텐츠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제일 사실 어려웠어요. 이래저래 쉽지 않죠.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 게 좀 빡빡한 편 구단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서울을 이제 연차가 안 된데도 F서울을 맡는 이유는 다 하기 싫어해서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집도 가깝고 사실 서울은 큰 구단,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형 구단이지. 신입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제 아래쪽 규모가 좀 작은 구단을 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선배들이 하기 싫어하는 구단, 멀거나 좀 협조 안 되거나 그치, 이런 그치. 구단을 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서울 나 싫은데 하다가 나한테 온 거예요. 나는 이제 한번 해볼까? 뭐 하면 되겠지 했는데 진짜 솔직히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러니까 빅클럽일수록 사실 까다로운 게 맞긴 해요. 그래, 그건 맞아. 근데 이제 막 협조가 좀 안 되는 편이긴 했는데 많이 변한 게 그 사실 기성용, 이청용 나갈 때도 되게 해외 갈 때 쉽지 않았지. 말들이 많았어요. 중간에서 막 진짜 싸우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던 상황이 예. 있었고 고명진 선수 나갈 때 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고 맞아요. 못 나간 선수들, 알려지지 않은 못 나간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오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퍼 자체를 보도를 막아버리고 아예 네. 선수만 이제 끙끙대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서울이 굉장히 흔쾌히 아예 실력 있고 이종류 있으면 나가야지라는 스탠스로 생각보다는 내가 아는 서울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적이 추진된 걸로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당연히 이득을 챙겨야 되고 대체자로 찾아야 그건 되고 맞아요. 하지만 그런 거 옛날 제가 경험했던 5, 6년 전에 경험했던 서울과는 좀 다른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적이 진행이 됐고 많은 구단들이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마인드 자체가 유럽으로 내보내는 거라거나 아니면 뭔가 미디어를 대하는 것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라는 건 생각 많이 들어. 옛날에는 그냥 이유도 없고 그냥 안 된다. 돈을 뭐 100억을 가져와도 우리 싫어 그냥 안 보내. 이런 구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돈 버는데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단의 구조가 벌지 않아도 돌아가니까. 네, 벌지 않아도 돌아가고 벌면 좋지만 그렇다고 이거 버는 거에 대해서 막 큰 인정을 안 해줬죠.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는 바뀌어서 뭐 저는 이제 그걸 시작한 구단이 울산이나 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울산의 포항이 유스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해외로 임대를 갔다가 완전 이적하든지 돌아오든지 뭐 황재환 선수도 그렇고 그치. 홍윤상 선수도 그렇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발까지 가면 사실 황희찬이 출발점이긴 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이적료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랬고 근데 황희찬과 포항은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훈련 보상금만 내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준프로 계약이 생기면서 이건 역사 너무 길어. 이건 나중에 날 잡고 얘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구단들이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아무리 유스 선수여도 실력이 있으면 그래 임대 오케이 우리가 나중에 이적료로 뽑으면 되니까 이 선수가 가서 잘하면 완전 이적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우리 팀이랑 우선 협상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물론 이제 들어올 때 우선 협상의 그 어떤 이견 차이 때문에 몇 번의 사례들이 있죠. 뭐 박정빈 선수도 있었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 선진화되는 이적의 시스템들이 억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옛날에는 말 못하는 억지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말이 되나? 계약서가 없는데 이걸 주장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많이 없어져서 확실히 이제 깔끔하게 나가는 이적 사례가 많았다. 배준호도 그렇고. 그래. 지금 얘기 나왔지만 배준호 선수 그다음에 이해찬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나이가 어린데 주목을 받을 만한 그리고 해외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선수들이 이적하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등포공고에 이제 수비분 이해찬이라는 선수가 갔는데 이것도 되게 이제 신선한 게 프로 유스 선수가 사실 좀 더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전체적인 풀로 봤을 때 무조건 잘하죠. 프로사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반 학교에도 압도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이한범도 일반 학교 출신이고 이 영등포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예. 요즘에 이제 저기 평택 쪽에 진위 FC라고 있거든요. 진위? 진위. 어. 이건 진짜 그냥 클럽이 학교가 아니야. 거기 배준호 선수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 네. 그리고 강원의 강윤구는 골 FC인가? 그것도 클럽 팀이에요. 근데 주원영도 뭐 유소년 클럽을 해봤지만 사실 클럽 팀에서 이런 선수 나오는 구조가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죠. 뭐 어렸을 때부터 선수반이 있지만 초등학교 때 좀 한다는 친구들은 중학교 갈 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야 내가 여기서 좀 하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서 좀 하니까 프로사나 한번 놓고 해보겠다. 당연히 놓고 해야 그렇겠지. 되고. 근데 뭐 프로사나가 근처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근처 뭐 클럽 가겠다. 학교에서 좀 유명한 학원 축구 가겠다 하면 글로 가는 거고. 근데 계속 한 개인 학원이거든요. 사실 클럽 축구가 소위 말해서 학원반이에요. 학원 선수반인데 거기서 프로팀에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네. 대단히 눈에 띄어야 하는 자원이고 또 부모도 욕심을 놓고 어느 정도? 왜냐 요- 프로사나가 좀 더 안정적이고 일반적이니까. 아니면 프로 사나를 못 간다고 했을 때 클럽 축구에서 눈에 띈다? 그럼 무조건 학원 축구, 그러니까 학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반 학교 축구부는. 근데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를 선택을 안 하는 걸 보면 거기 가는 것보다 그냥 뭐 집 근처에서 원래 했던 데에서 아니면 뭐 여기 클럽이 좋으니까 여기서 뭐 운동하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죠. 근데 네, 프로 유스가 진짜 힘든 게 거기 가면 다 될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은 프로 유스 팀 가잖아요. 그럼 그러면 끝났다. 프로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그렇지 거기서 않지. 올라가서 뛰는 선수는 한 학년에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그거는 프로 산하가 아니고 그 모든 축구팀이 다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어쨌든 우리 학교 내에서 좀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주전이다. 그리고 얘는 뭐 어느 정도는 대학팀에서 뭔가 좀 내려와서 체크를 하는 선수다라고 하면 뭐 제가 뭐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 보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미 국가대표입니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봐. 왜냐면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 반에서 1등해. 전교권에서 놀아.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축구부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운동에서 그 지역 내에서는 고등학교 축구팀이 별로 없으니까 저 고등학교 때 부산에 10개 있었나? 생각보다 적다니. 네, 그 정도밖에 없어요. 클럽이 없었죠 그때는. 클럽 학교였죠. 없었죠. 아, 네. 그렇지. 우리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도 15명, 16명이었어요. 1학년이. 남은 3학년 때 남은 애가 6명이었단 말이야. 근데도 그럼 6명 정도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나 같은 선수는 아니지만 나 같은 나는 버틴 애고 거기서 초중고 랭킹을 했던 애야. 6학년 때까지 저기 고3까지 남았어. 그럼 공부로 치면 서울대 가래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부모가 얘는 서울대 가래. 그리고 얘는 좋은 뭐 판검사 되래. 일반 학생도 그렇게 생각을 기대하잖아.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야 얘 인생 이제 끝났다. 아유 잘 키웠다 하는데 네. 그게 또 아니니까. 근데 막상 사실 뭐 운동선수 아닌 경우도 그렇게가 다 안 되는 케이스 근데 이제 많은 프로 거고. 유스 가면 이제 아무래도 해외를 진짜 꿈이 해외야. 그러니까 무슨 팀인데 해외 나가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이제 프로 유스 갔을 때는 약간 이제 묶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쨌든 오히려. 혜택을 받은 거니까 그치. 무료로 다닌 거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일반 학교 가서 거기서 이제 에이스를 그러니까 프로 유스 가서 3, 4등 할 바에야 일반 학교 가서 더 주축으로 하면서 더 경기 많이 뛰면서 성장해서 가는 케이스들도 요즘은 꽤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축구의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준호 잘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전북대 대전 예. 풀타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과감한 선택이긴 해요. 왜냐면 내일 출국할 선수인데 이게 솔직히 그러진 않겠지만 내심 다치면 큰일 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배준호 선수도 진짜 프로답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치. 이민성 감독도 끝까지 그걸 믿으면서 계속 안 빼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보완할 점은 확실히 있어 보인다. 그 공 가지고 하는 거는 진짜 좋아요. 볼이 있을 때 온더블 상황. 안 뺏겨. 진짜 안 뺏겨. 잘 돌고 네. 잘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상대가 왼쪽으로 갈 것 같으면 그 순발력이라든지 그게 되게 좋은데 마무리 패스의 퀄리티는 이날이나 전체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정확해야 된다. 그건 아마 경험이 쌓이면 또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딱 돌고 하는 것까지 체력을 딱 쓰고 이제 마지막에 더 집중력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뭐 마지막 경기니까 또 100% 몸으로 뛰지도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좋고 뭐 이렇게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뭐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아니야. 나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럼. 돌아와서 또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히든풋볼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저희 얘기를 좀 쭉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채팅창을 보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준호 선수 얘기를 하는데 웬 벤투 얘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뭐 클린스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으면 그래 지금 뭐 야 아직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인정. 그 다음에 야 클린스만 지금 너무 별로다. 그것도 뭐 맞아. 근데 벤투 얘기 뭐 그립습니다. 이회택 그립습니다 뭐야? 몇 살이세요? 박종원 그립습니다. 꿀밤 그립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프로 산하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해외 준치라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어린 좋은 자원들에게 유럽 팀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진출하는 사례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 성공해도 좋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도 좋고,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봐요. 배준호 선수는 또 이래저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팬들에게도 어필이 한번 돼 있었던 선수들이니까 저는 그 선수는 또 꽤 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잘하고 있나? 근데 뭐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어린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서 뭐 경험 쌓고 돌아와도 선수 생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네, 또 인생 잘하면 더욱더 좋고. 그럼요. 네. 홍윤상 봐요. 독일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 사실 팀 그 임대 가는 포항의 팀 보면, 공격수. 네. 뉴른베르크 B 팀까지 갔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지금 포항에서 아주 2경기 연속골. 잘 쓰고 있잖아요. 네. 좋잖아.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얘기를 해봐야죠. 히든 라이브는 오늘 13시에 대표팀 9월 A매치 기간 동안에 어떤 선수가 이 발탁이 됐을지 요거를 역시 우리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네. 보도 자료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9월 8일에 웨일즈 유럽팀과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인트 제임스 파크 뉴캐슬의 홈구장인 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사우디랑 경기를 하게 됩니다. 사우디랑 경기하는 건 전 찬성입니다. 뭐든 간에 사우디랑 엮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 저희도 이제 뭐 혹시 사우디 쪽에 뭐 특집할 수 있으면 뭐 세트를 옮겨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배워야 될 텐데. 옛날에 우리 제2외국어 아랍어 있었어. 아랍 있었거든. 아랍어 선택한 친구 그게 있었어. 표준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아랍어는 너무 어렵던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쓰잖아. 아예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럼. 근데 그러니까 뭐 스펠링처럼 생겼어야지. 그래. 아예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하니까 여하간 자, 일단 명단을 볼게요.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골키퍼 아이샤밥 김승규, 울산 조현우, 김천의 김준홍. 수비입니다. 울산 김영권, 정승현, 서령우, 바이언 김민재, 수원 이기재. 여기 이제 약간 이슈가 있는 포지션이죠. 그다음에 서울 김주성, 베이징관의 강성호. 요즘 뭐 상종가입니다. 그리고 브랜트포드의 김지수 나왔고요. 미드필더 가겠습니다. 토트넘 소니, 전북의 문선민과 안현범, 알라인 박용우, 셀틱의 양현준, 울산의 이동경 나왔고요. 마인츠 이재성, 헨트 홍현석, 올림피아코스 황인범, 울버햄튼의 황희찬, 광주 이순민, 그 다음에 공격수 셀틱의 오현규, 미투일란 조규성, 노팅엄의 황의조. 이렇게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프닝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 선수는 이래저래, 저 선수는 저래저래,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던 선수가 이렇게 해서 뽑았고, 뭐 예를 들어 그 정도 아니야? 들어보니까 뛸 수 있어 라는 뭐 포인트라거나, 혹은 새롭게라거나, 아니면 조금 지금은 출장 경기 수가 모자란 선수들에 대해서 왜 뽑았냐라는 이유를 들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이유는 지금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도자료 나왔으니까. 네. 일단 클린스만 멘트가 협회 안에 있긴 해요. 근데 다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오케이. 조규성과 황희찬은 소속팀과 소통을 했고 소집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오영규는 멘트가 없고, 예. 오영규는 멘트가 없고, 그리고 김준호 골키퍼는 골키퍼 코치가 직접 기량을 확인하고 선발했다. 오케이. 그리고 김지수는 대표팀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지켜보는 차원에서 발탁을 했다. 뭐 이순민은 K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발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문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서 감정이라든지 추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정확한 그럼 이제 의도를 알 파악을 해야 수가 되는데, 있잖아. 이거는 진짜 문서로 그냥,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순민 K리그에서 꾸준한 활약하니까
뽑을 당연한 거지 이거는. 이번에 이순민 대표팀 합류하면 랩 한번 하나요? 아 신입생들은 못합니다. 아 지금 아예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코너 가서 신나가지고 랩 한번 때리지 않았을까요? 네. What the fuck 대표 와우 막 이러면서 대표 와우? 글랜스만 글랜스만 이러면서 스웩 네. 여튼 그래서 요게 전부예요. 이 내용이 그냥 뻔한 내용이 전부라서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번 대표팀 어떻게 뽑으셨나요?라고 물었을 때 나오는 멘트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선수의 무슨 장점을 봤나요?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문서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궁금한 게 많죠. 근데 오영규는 언급이 없어. 왜 뽑았는지. 뭐 어떻게 뽑았는지 무슨 네. 상황인지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 나는 이 대표팀의 위신을 어디까지 떨어뜨릴지 잘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K리그 뭐 인기 있다 뭐 없다 이걸 떠나서 대표팀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단체, 그러니까 하나의 팀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스포츠를 망라하고 탑 자리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압도적인 탑이죠. 예. 국대 축구는 달라요. 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대표팀 그래 발표 자체는 뭐 문서를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우리는 궁금하잖아. 혹시 지금 축하콜라 올라오고 있는데 환카콜라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발언인가요? 이게 강력한가요? 아니요. 네, 이 정도는 강력한 거 아니죠. 예전 히드풋볼 생각했으면 형 지금 네. 페이스북에 글 썼어야죠. 네. 이전에 저 그 5년 전, 6년 전 전몽규 나가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네, 이 사람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이 대표팀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계속 뭔가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왜 이 선수 왜 뽑았어요? 아니면 뭐 이 선수는 뭐가 좋아서 뽑았습니까? 그러면 감독 입에서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선수 이게 장점이고 그치.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미래를 보고 있다. 아니면 이 선수는 뭐 부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유럽에서 하니까 가까우니까 불렀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그럼, 그랬구나. 한번 보자. 계속 말만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이슈만 계속 나오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별로 친하진 않지만, 네, 저희 가족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주원아 깝치 좀 마라. 그거는 예. 그것도 항상 했던 말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인기는 있을 때 챙기라고. 그건 맞아. 네, 맞아.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이거는 방송하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네네네. 사람들이 너를 좀 원하고 그럴 때 그때 챙겨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기는 있을 때 챙겨야지. 클린스만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좀 부럽습니다. 네. 재택하고 싶은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많이 벌어놨잖아요. 많이 벌었지. 네. 솔직히 개 스타잖아. 네. 완전 레전드 맞아 선수 때는.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래도 좀 평생 먹고 살 만큼은 좀 있지 않을까요? 있겠지. 충분하죠. 네. 충분하지. 그래서 취미로 대표팀 감독하고 누가 지랄해도 그냥 A4 용지 하나 딱 던지고 지랄하소. 난 이렇게 할란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네, 그렇게 좀 살고 싶네요, 저도. 네, 부러운 인생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이 이제 채팅창에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벤투 감독 얘기 많이 했잖아. 벤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밀고 나간 케이스였죠. 그 대표팀 발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선수는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철학을 굳건하게 밀고 나가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했고 이거는 이러한 본인만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편이었는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의 라인업은 사실 그런 부분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기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봤다고 해도 뭐 영상으로 본 선수들이 대부분일 테고 네. 뭐 차두리 그 협회에서 뭐죠? 차두리 정확한 직책이 어드바이저인가 디렉터인가? 하여튼 도와주는 차두리 코치 역할. 네. 그리고 마이클 킴. 근데 사실 차두리는 코치가 아니거든. 정확한 명칭이. 그죠? 훈련에 맞게 막 깊숙이 관여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구조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에 진짜 본인의 마음이 반영된 라인업인지도 좀 의심이 가긴 해요. 이건 근데 우리의 의심이 본인이 자초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제 의심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과연 본인이 뽑은 게 맞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의견만 취합해서
그래 그런 리더 있잖아요. 그냥 밑에 의견 들어주고 있어. 이런 리더 형 있잖아요. 이게 있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회사상하면서 그런 사람이 오히려 좋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직에 따라서는 그게 맞을 때도 있어. 네. 근데 이 지금 대표팀이라는 조직의 감독직은 그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벤투 네. 감독 시절에도 뭐 최태호 코치가 추천을 하고 마이클 퀸이 추천하면 뭐 추천은 추천이야. 근데 결정은 내가 한다. 니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 이런 마인드였거든. 근데 이거는 이게 어이가 없네. 자기들끼리 만나서 정한 게 아니잖아. 또 뭔가 주민가 뭔가로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쵸. 단톡방에 그렇잖아. 있을 걸? 뭐 단톡방이든 뭐든. 통화를 왜 이 멘트 있잖아. 내가 차두리 그리고 마이클 킴과 얼마나 통화를 많이 하는지 모를 거다라는 멘트가 있었잖아요 인터뷰 때. 그래서 근데 뭔가 선수 대표팀을 뽑았을 때 뭐 감독의 어떤 선택이 최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뭔가 치열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 선수가 우리 대표팀 얼마큼 뭐 이득이 될지 그리고 이 선수의 발전 가능성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팀을 운영할지 이런 걸 만나서 해야 맞아. 뭔가가 아주 그래도 제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나는 대표팀에 누군가를 새롭게 뽑는다면 단순히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수를 긴 스카우트 기간 동안에 체크를 했으면 우리는 그러면 얘는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줄 것이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도까지 레벨이 달성이 되면 얘는 레귤러를 뽑자. 이 정도의 플랜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거는 그거를 찾아볼 수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찾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뭐 신태용 감독이야. 신태용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인데 미국 휴가가 가가지고 발표한 거랑 뭐가 달라 이게? 똑같지.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랬으면 진짜 신태용 감독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왔죠. 네. 그거 예전에 우리 엿던진 적 있었잖아. 네. 돌 던집니다 진짜. 그래서 난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 그럼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도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지. 큰일 나요. 그러니까 클린스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웃기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떨어지고 뭐 어떤 성적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별 상관없는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아시안컵이 채하기도 전에 벌써 부정적인 기저가 깔려 있는 이미, 거잖아. 네. 그러면은 되겠어? 지지를 누가 하겠냐고. 이번 대표팀은 유럽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많이 뽑을 거라고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예측을, 있었고 네. 저는 권혁규까지도 뽑을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하. 예, 근데 권혁규가 일단 생각보다 셀틱에서 못 나오면서 지금 뽑지는 않았고 근데 권혁규 선수는 조금 애매한 게 이제 군면제가 된 이제 군대를 다 해결한 선수라서 그죠? 사실 이쪽에도 포함이 안 되고 이제 A 대표팀을 가야 될 선수인데 뭐 지금 셀틱에서 못 뛰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뭐 김지수는 그 맥락 안에서 뽑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럽에 있고 잉글랜드에서 마침 하기 때문에 이동 동선이 짧아서 데려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또 그렇다고 다 유럽파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에요. 국내에서 한 절반을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절반 좀 안 되게 그래서 이게 정확한 우리가 이제 예상만 하는 거죠. 왜 뽑았는지. 저는 이제 뭐 왜 이 선수 안 뽑았냐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벤투가 인터뷰할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왜 안 뽑았어요? 그러면 내가 안 뽑은 선수에 대해서 코멘트하면 신뢰라고 생각한다. 네. 그게 맞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어쨌든 이 순위 안에 없는 선수니까 안 뽑았는데 확고한 기준이 있다면 안 뽑은 선수를 평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감독이. 들어 사실 그 얘기 나오면 또 다시 나오는 선수가 이제 주민기 선수인데 네. 근데 주민기 선수가 좀 미안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민기 선수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난 그건 그거대로 종료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뽑은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왜 뽑았을까를 이제 우리가 멘트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그 해외 그러니까 유럽파들 중에서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선수들 네. 먼저 체크를 해보죠. 울버햄튼 황희찬 이제 햄스트링 뭐 스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오현규 선수 부상이고 조규정 선수 부상이란 말이에요. 요 세 선수에 대해서 일단 발탁을 했어. 그럼 우리가 추측컨대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 큰 부상이 아닌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상인가? 그거 아니야. 당연하지. 왜냐하면 세 명이나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부상인데 그치? 뽑은 거면 셋 중에 세 명 다 안 나오진 않겠지 두 일단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 네. 뭐 그건 그런데 오현규나 조규성도 뛸 수 있는 선수로 분류를 한 건가? 우리 생각보다 안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안 아프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부상이 있는데 뭐 그럼 훈련도 못 하고 불러와서 한번 토크하려고 그러나? 그럴 그랬더니
이거는 뭐 감독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면 저는 아예 뛸 수가 없다고 판단되잖아요. 저는 다른 선수를 뽑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표급에 가까운 선수를 이참에 뽑아서 한번 좀 보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이스카우트로 한번 봤으니까 이번엔 직접 한번 보자. 뭐 그럴 수도 그렇지. 있지. 영상으로만 봤지만 이번엔 실제로 한번 보자. 맞아요. 그러면은 되게 좋은 감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선수를 뽑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고 만치니가 사실 그런 식으로 물론 지금 사우디로 갈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그 대표팀의 후보군 자원들을 빠르게 대표팀에 불러보는 그렇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와이스카우트까지 나 이 선수 뽑아야 되는데 이 선수가 맞나?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어. 먼저 비디오로 체크하고 직접 한번 봐야 되겠군. 그러면 이 선수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정보가 얼마나 확실하겠어. 여러분 와이스카우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 8월에 시간을 다 써서 9월 1일 다시 영상 시간이 차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 그게 또 그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지금 아 그래? 그러니까 무제한이 아니야? MP가 다 떨어졌어. 무제한이 아니야? 만화가 다 떨어져가지고 무제한하면 다시 더 액수가 올라가. 엄청난 걸로 계약을 해야 돼. 우리가 적당한 정도의 그 얼마인지도 상품을, 몰라. 상품을 딱 무제한이. 계약했더니만 몇 분이 나오더라고. 그거를 지금 스카우팅하느라 다 썼거든요. 그래서 8월 31일에 끝나고 9월 1일이 되면 뿅 다시 만화가 찹니다. 그러면 실수로 클릭해서 틀어놔 버리면 그 소모되는 거네요. 잘못하면 그렇지. 그럼 조심해야겠네. 그럼 그래서 되게 공들여서 보고 있는데 그건 다 썼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팬들이 좀 의아해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박지수는 또 이제 안 뽑혔고 그다음에 나상호 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나상호는 왜 안 뽑혔을까? 뭐 밀렸으면 문선민한테 밀린 거네요. 지금 보니까 포메이션상 왼쪽 윙으로 분류를 했을 때. 뭐 양현주는 유럽에 있으니까 바로 부를 수 있다고 이제 편의성이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럼 문선민과 딱 겹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또 K리그 쭉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기재 최근 경기들 보면 이게 라인업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왜냐면 이기재 선수가 또 이제 또 좀 안 좋았잖아요. 어제 그 광주 경기에서도 그렇고. 근데 뭐 이 K리그 뛰는 선수들은 여기 보았을 때 꾸준히 지금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는 이순민 정도로 볼 수 있고 뭐 김영권은 원래 이제 레귤러 멤버니까 안현범도 사실 전북 가서 지금 막 레귤러하게 나오지 못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풀백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포백의 사용 시 안현범을 어떻게 써야 될지 페트레스쿠 감독도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데 어쨌든 대표팀에 계속 뽑히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강상우는 우리가 이제 소식으로만 접하지만 이제 근데 스탯상으로는 좋아요.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기재는 좀 다운이고 문선민도 한참 이제 안 춘 지 오래됐죠. 그 댄스를. 관제타 댄스도 꽤 됐고 이제 예. 조금 이제 그래서 영향력은 좀 있어요 아직까지 전북에서.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누구를 뽑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딱히 뽑았을 때 막 이 선수 진짜 안 뽑히면 큰일 난다는 선수는 엄청나게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감독 입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 선수들이 뽑혔다고 해서 의아한 카드들은 전혀 아니에요. 뭐 네. 뽑힐 만한 선수들이 뽑혔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대표팀 명단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 정도 되는 수준이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폼이라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폼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대표팀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치. 어느 정도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져가는 그거는 거니까. 사실 벤투도 마찬가지였고. 그건 마찬가지였다고 네, 봐.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 라인업에서 누가 엄청나게 의아하고 야 이거 미쳤냐?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는 게 좀 답답한 거지. 그냥 뭐 느낌이 이렇게 뭐 기자회견 내지는 뭐 발표 어떤 그 자리를 안 만들고 이거 대표팀 나왔잖아요. 그냥 잘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벌써부터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갔다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그 외국인 감독들에 대해서 저희가 히든풋볼에서 예전부터 특히 이거는 이제 주원이 형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모든 감독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본인의 마음대로 쭉 네. 운영을 해. 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 네. 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인데 이러고 난 다음에 안 나와. 그래서 호련이 떠나. 그럼 우리의 아시안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가 될까봐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이랑 감독이랑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2주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짧게 당연히 그렇게 만나야 되고 장기적 아시안컵은 훈련부터 해서 한 달을 같이 지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 클린스만 감독이 이 선수들과 함께 한 달 이상을 같이 지내면서 단기 대회를
그러니까 잠깐 만나서 잠깐 하는 건 잘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이거는 플랜 조별리그부터 플랜을 짜서 쭉쭉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평가전은 그냥 정말 이 경기만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한 달 이상 아시안컵에서 뭐 결승까지 간다면 아니면 4강까지 간다면 한 달일 텐데 요거를 같이 지낼 수 있을까도 저는 좀 물음표긴 해요. 이 시기를 같이. 제가 이제 그런 맥락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채널이나 우리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축구 얘기를 하는 지금 직종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중적으로 간단하게 뉴스 정도를 이 보시는 분들의 생각을 좀 보기 위해서 약간 둘러봤어. 그랬더니만 생각보다 그런 여론도 있어요. 저것들 외국 감독 또 흔들게 하네. 아. 이제 몇 경기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생각보다 그런 시선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 아니 왜 그렇게 욕하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왜냐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온 지 얼마 안 됐고 어. 사실 따지면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경기력은 사실 저는 4경기 못 이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상대가 뭐 아주 쉬운 상대도 아니었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시스템이나 절차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뭐 동네 구멍가게에서 그냥 뭐 일렬로 세워서 너 나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되게 국가대표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을 때 다른 게 와르르 같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팀 분위기, 대표팀 어떤 기강, 나름의 기강 같은 것도 있을 때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원칙과 과정이 없으면 선수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게 난 그게 걱정이지 경기력은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니까 잘하면 나는 잘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와 잘한다. 그러지만 저도 잘 짜네. 근데 선발 과정은 문제 있다. 그리고 태도가 문제 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 태도가 뭐가 중요하냐 결과만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저는 있더라고.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돼.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음에 외국인 감독이 왔어. 여기 이렇게 일하는 데인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회사도 처음에 막 엄청 풀어놨어. 그냥 너네 출근하고 싶대 출근하고 퇴근해. 그러면 좋지 직원 입장에서. 근데 그걸 너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 멋대로 회사 오고 지 멋대로 해서 퇴근할 거 아니에요. 맞아. 어느 정도의 그 시스템 안에서 룰이 있어야지. 룰에서 돌아졌는데 그런 룰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이게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나는 만약에 아시안컵 이래가지고 결승에 진출한다? 그럼 나 아닥이라니까. 무슨 말을 해? 그 정도 결과 내면 과정이 이래도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우리는 아시안컵 결승까지 간 게 지금 잘 없잖아. 그리고 호주 때 한번 갔죠, 호주 때. 그때 한번 간 거 그거 아니야. 유럽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 하죠. 그것도 나 그리고 그것도 이해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거는 되게 편견인 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일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독일의 어떤 아니 회사 인틸리케 맨날 경기장 오더만. 인틸리케? 싸게.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그러니까 슈틸리케. 실력이 슈틸리케라는 게 아니고 슈틸리케만큼 경기장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별명 그렇게 짓잖아. 싸게는 근데 잉글랜드 대표팀 데리고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냈어. 제가 알기로 독일의 무슨 어떤 회사인데 핸드폰을 안 본대요. 근무 시간에는. 뭐 안 보면 안 돼? 더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와,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해서 2차 TV 편집할 때 핸드폰 보지 마세요. 그럼 우리 고소당하지 노동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게 모든 회사가 그런지 몰라도 혹시 유학생 있으면 말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뭐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뭔가 빡빡하다 그리고 규율이 많다라고 하는데 서양이라고 해서 다 풀어놓지 않아요. 생각보다 규율이 세. 네, 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서양에서 뭐 회사 다녀본 적 없지만 다른 데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율 속의 규율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 네. 우리는 이제 자율보다는 규율 우선인데 거기는 자율 풀어준 대신 다 네가 책임지고 시스템 안에서 네가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 서양의 그 이유는 말이 안 돼요. 클린스만이 뭐 서양인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네. 아까 또 조원영 얘기대로 만약에 이 대표팀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나라 감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 가루가 됐죠. 네. 가루가 됐죠.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제가 미국에서 일하는 이제 이민 간 친구를 어제 만났거든요. 걔가 메타에 다녀요. 오 메타. 네. 인스타그램 메타. 네, 메타에 예. 다니는데 거기는 다 풀어줘. 그 대신 성과를 안 내잖아요. 바로. 그러면 2023년 8월 29일 날 2,000명 자를 겁니다라고 메일이 오고 새벽 4시에 메일이 오면 잘린 거. 새벽 5시에 메일이 오면 산 거. 살아남은 거. 거기 오징어 게임이네. 그래서
새벽 3시에 깼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깨서 확신이 나는 성과가 괜찮았대. 근데도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그래서 새벽 3시에 깨가지고 계속 새로 고침. 4시에 안 왔어. 근데 메일이 늦게 올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한 5분 정도는 기다려봐야 돼. 한 4시 반까지는 계속 새로 고침. 계속 4시 반 지나니까 살았다. 살았다. 나는 그거 듣고 난 처음 알았거든요. 약간 충격받았어요. 늦게 자서 지각해서 잘려 이제. 아니 근데 미국에서 다음에 잠 못 자고. 근데 진짜 미국 무섭게 난리더라. 어쨌든 미국도 자유를 주지만 그만큼 그 시스템 안에 빡빡함이 있다. 뭐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뭐 유럽도 우리나라 다른 방식이지만 네. 다 나름의 규율이 있다. 이 얘기 나오면 저 다시 또 도돌이표 되는데 저는 클린스만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원래 이랬던 사람입니다. 일을 고용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협회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대표팀 벤투 오기 전에 김판곤 그 기술위원장 있었을 때 누가 한 명 올려 그랬는데 해외에서 재택, 그러니까 뭐 해외에 있으면서 상주하면서 대표팀을 지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계획 안 한 사람 있지 않아요?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누구 있어? 머리 하얘가지고 네덜란드 사람이었어. 판마르바이크. 마르바이크. 그분이 이랬었거든. 나 네덜란드 있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안 된다. 라고 해서 한번 김판곤 기술위원장이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클린스만하고도 만약 김판곤 기술위원장이 있었다면은 이 얘기가 만약에 오고 갔다면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했겠지.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 반대로 이게- 김판곤 위원장이 나갔을 수도 있죠. 그렇지. 클린스만 있네. 선임을 위해서 가능하네. 반대를 했다가 그지. 어쨌든 협회장까지는 아니니까 김판곤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다. 네. 근데 너무 근데 뭐 해외에 있으면서 뭐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거 뭐 알겠는데 대표팀 명단까지 이런 식으로 종이대가리 딱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요거 약간 너무 좀 심하다. 충격적이야. 너무 심하다. 난 대표팀 이거는. 명단 발표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느낌이야. 그러니까 명단 발표를 할 때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월드컵 대표팀 발표할 때는 신태용 감독 시절에는 되게 어디 큰데 빌려가지고 막 음악도 틀고 네. 약간 좀 비장하게 막 출정식 영상도 처럼. 예쁘게 맞아. 만들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국대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잖아요. 국대는 이 정도로 되게 멋진 곳이고 그치.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여기 대표팀 명단입니다. 현장 요거 이제 좀 멋없다 이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와 대표팀 저렇게 어렵게 가는 데구나. 감독이 저렇게 멘트도 해주구나 이런 건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서 우리도 16강 토너먼트 할 때 퀴즈쇼 왕중왕전 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모여서 했죠. 그리고 나는 줌 미팅 싫어해. 나 그러면 퀴즈도 줌으로 할 걸. 우리 요즘 세대에 맞게 그니까. 집에서 형이랑 나랑 그 줌 미팅을 제안 받을 때가 있어요. 난 줌미팅 별로야. 나는 줌 미팅하면 미팅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뭐 정말 뭐 해외에 지사가 있어서 아니 뭐 코로나 때 근데 만날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네. 우리가 너무 꼰대인가? 요즘 MZ는 또 다른가? 근데 이 사람 MZ 아니야. MZ는 몽준. 몽준 MZ잖아. 몽준 세대네. 그립 읍니다. 몽준. 그립 읍니다. 몽준 맞네. 네. 주원이 형까지가 MZ 마지막이에요. 그런가? 근데 세이브. 클린스만 씨는 나이가 높잖아 많이. 예. 자 여튼 히든 라이브 이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다음 주면 9월 8일에 볼 수 있거든요. 웨일즈전이랑 사우디전 경기는 봐야죠. 시간대가 너무 안 좋다. 이제 좀 3시 몇 분이더라고. 네, 웨일즈는. 극악이긴 해. 네. 네. 요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죠? 물 오줌인가요? 요즘 드립이 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줌을 이렇게 정성스레 마셔? 오해할 수 있잖아.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북으로 갈게요. 전북 현대. 대전이랑 1대1로 비겼죠. 그거 연장 중에 갔던 거죠. 예. 네. 그러면서 3경기에서 2무 1패 그리고 3경기 2골. 득점도 좋지 않고 승리도 못 챙겼고 승점은 42점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선두 울산이랑 19점 차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승 경쟁에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페트로스코 감독은 좀 새로 부임한 다음에 뭔가 시원한 이
해결책을 내고 있거나 경기력의 변화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거는 생겼어요. 아, 전북이 이렇게 포메이션 서서 이렇게 하려는구나는 사실 그 이전보다 확실히 색깔은 확실해졌는데 이제 그 색깔이 전북을 위한 방향이냐 아니면 전북과 안 어울리는 옷이냐 요거는 이제 갈림길에 섰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 감독 시절에는 뭘 하려는지 잘 모르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페트레스쿠가 뭘 하려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뭔가를 단점을 찾기에는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하긴 해요. 페트레스쿠 감독의 어떤 단점. 왜냐면 이적 시장도 한 번 더 거쳐야 될 것 같고 좀 더 선수 영입도 아마 원하는 대로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번은. 근데 지금 어쨌든 단순하게 경기장에서 경기를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목 맥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답답하다. 매우 답답한 느낌을 받아서 요거 전북 팬들도 그렇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경기장 분위기가 워낙 또 전북은 또 똘똘 뭉쳐있고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게 조금 뭔가 계속 찝찝한 느낌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확실히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와서 4-4-2를 썼다가 광주한테 졌단 말이에요. 첫 경기 때. 그리고 4-2-3-1로 돌렸다가 다시 4-4-2를 쓴 거 봤을 때 어쨌든 4-4-2로 계속 가고 싶어하는 감독은 맞는 거예요. 4-4-2로 해가지고 직선적으로 공 보내 스투톱에서 탕탕탕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또는 이제 측면 융호들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측면으로 공이 빠져서 허무하게 크로스가 올라와서 끊기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 크로스 올렸을 때 중앙에서 받아줄 선수가 그치. 있냐. 근데 구스타보 그래 뭐 그나마 키가 크기 때문에 머리에 맞출 수는 있어. 근데 하파실바? 머리에 맞추기는 힘든 어떤 피지컬적인 거고 스타일 자체도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빠져들어가는 스타일이고 머리 맞추는 게 아니고 발에도 잘 못 맞추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크로스가 굉장히 좋냐. 크로스는 사실 김진수의 왼발 크로스를 제외하면 딱히 막 위력적인 크로스는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상대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지금 계속 전술을 쓰고 있다 보니까 대전도 촘촘하게 서가지고 롱볼 때리는 거 계속 대응을 하더라고요. 물론 대전이 수비가 되게 약한 팀이거든요, 사실. 네. 실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순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비는 되는 상황을 보면서 요거 페트레스쿠가 한 번 더 딱 꽈서 더 발전시키지 않은 이상은 이거 그냥 먹히겠는데 한번? 다른 팀한테 중위권이나 하위권 팀한테도 한번 먹히겠는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답답함을 느껴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조원이 형한테 그럼 그걸 물어보죠. 지금 전북 축구의 문제점은 페트레스쿠 감독의 답답한 전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스쿼드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전북의 지금 스쿼드로 이 스쿼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감독을 바꿔서 좋은 전술을 쓸 수 있는 감독이 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감독의 문제다라고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보다 아직 이제 중간에 왔잖아요. 예. 중간에 왔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팀을 꾸리는데 뭐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아직 페트레스쿠 감독에게는 시간은 있어요. 네. 예, 올 시즌까지는. 올 다음 시즌까지 시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의 멤버로 되게 완벽한 축구를 구성해라까지도 욕심일지도 모르겠으나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죠. 네. 지금 채팅창에서 라이브에서 그 얘기하는 분들 많네요. 지금 이 스쿼드 김기동이나 이정효 갖다 와줘봐라. 어떤 식으로 하나. 근데 이거보다는 좀 시원시원하겠지. 다르게 하겠지만요. 네, 그렇게 완전 다르게 스타일은 하겠지. 다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페트레스쿠 감독의 진짜 평가는 톱이 바뀌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톱을 뭐 안정적으로 1순위든 2순위든 어쨌든 영입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나는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톱을 박재홍을 데려오긴 했지만 그건 이제 조규성이 나가는 바람에 급하게 어쨌든 비슷한 유형을 데려오느라고 한 거지 외국인 톱이 이제 바뀌었을 때 그때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됐는데 바뀌었는데도 전북이 계속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페트레스쿠 감독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수비나 미드필더는 뭐 대단히 막 엄청나게 K리그 씹어먹을 정도의 멤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톱 퀄리티만 보면 이제 바뀌는데 뭐 전북이 분명히 저는 겨울이적 시장에 톱 좀 센 선수로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아니 이날 경기에서 베스트를 봐도 하파실바하고 아마노, 백승호, 보아탱이에요. 중원이 측면 빼고 송민규, 한규원 빼고. 아니 뭐 골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 멤버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아마노가 되게 사사이를 썼어요. 네. 아마노랑
하파실바가 썼으면 되게 전술적인 어떤 포인트가 뭐 내려와서 받는다든지 그쵸. 사이드로 빠져서 그 공간을 누가 미드필더가 채운다든지 이게 아니라 아. 아마노는 왜 저기 서 있지? 음. 저기서 뭐 하려고 그러지? 터치가 많이 없을 텐데 아마노는 공을 잡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답답할 텐데 근데 수비할 때 했다가 공격할 때 힘이 너무 빠져. 수비를 이렇게 사사이로 탁탁탁 빡세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애매했고 백승호도 톱으로 썼다가 왼쪽 윙으로 썼다가 중앙 미드필더로 썼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 전술적 포인트가 뭔가? 아직 뭐 선수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안 된 거기엔 좀 몇 경기 하긴 했는데. 여기는 시간이 완전 극초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전북은 22세가 너무 약합니다. 사실 지금 김정은 골키퍼를 쓰고 있는데 그게 강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골키퍼를 22를 쓰는 게 가장 강력한. 가장 베스트긴 한데 김정훈이 모르겠어요. 팬들 어쨌든 저는 되게 결정적인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은 워낙 어린 선수 골키퍼는 진짜 경험빨이 되게 심한 포지션이잖아요. 그지. 예. 근데 송범근이 진짜 잘한 거야. 네.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비 왔을 때 5월인가 했던 포항전 때도 김정훈 골키퍼 고영준 슈팅을 나는 저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했는데 못 막았고 이번 실점도 페트라색이랑 완전 호흡 안 맞으면서 공 튀어가지고 뒤로 빠져서 그냥 프리하게 티아고가 슈팅할 수 있게 줬고 해서 전체적으로 골키퍼도 좀 불안한 감이 있고 그리고 공격도 아쉽고 근데 다만 페트라색은 저는 솔직히 좀 야 저 키에 다 이게 뒤에 털릴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느려요. 근데 생각만큼 그러진 않아요. 말도 안 되게 뒷공간을 내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저기 자가두라는 선수 혹시 아나요? 자가두. 네. 네, 그 자가두. 도르트문트에 지금 맞아요. 슈투트가르트인데 네. 왼발 괜찮습니다. 발밑 괜찮아요. 근데 돌아 뛸 때 너무 느려요. 이 자가두 선수가. 둔하잖아 좀. 네, 그래서 근데 이 선수가 페트라색보단 작을 거야. 190한8 뭐 이런 7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페트라색은 2m잖아요. 근데 거기로 김인균 개 빠르잖아요. 대전에 예. 계속 파더라고.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가지고 피지컬로 맞고 몸이 크다 보니까 크로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발을 그냥 쭉 쑥 뻗어서 넣어서. 이게 또 한 뭐 다른 수비수보다 10cm 큰 거잖아요. 190으로 그치. 치면 그래도 그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 확실히 클리어링은 든든해. 확실하다. 네,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한번 뒷공간을 노출했을 때 분명히 이제 단점이 나오긴 할 텐데 저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서 그냥 만족하면서 지금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순위로 봤을 때 울산이랑 포항의 승점 차도 아주 적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경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많아 보이진 않고 전북이 빡 각성해서 남은 라운드에 훅 올라와도 2등. 그 맥스 그러니까 울산을 위협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포항이랑 8점 차 뭐 뒤집을 수 없는 승점 차는 아니지만 그것도 쉬워 보이진 않고 네. 그래서 뭐 전북이 뭐 회복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근데 전북 팬들의 눈은 우승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당연히 팬들은 그렇지.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아니고 근데 네. 광주랑 어쨌든 승점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확실히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고 득점력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보세요. 28경기 34골이에요. 그럼 좀 문제 있지. 광주보다도 못 넣고 포항보다 못 넣고 서울보다 못 넣고 인천이랑 거의 똑같은 비슷해. 수준이에요. 인천이랑 네. 비슷해. 네. 대전보다도 못 넣고 결과적으로 인천은 나중에 따라잡을 것 같은데. 인천이 전북보다 골 많이 넣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인천의 득점으로 봤을 공격진을 봤을 때. 제주도 막 득점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주보다 못 적- 넣었어. 그래서 공격이 그냥 사실 전북하면 공격이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뭐 수비는 모르겠고 어쨌든 공격이잖아요. 느낌이 그거잖아. 네, 근데 네. 그런 느낌을 전혀 살리지 못해서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히든 라이브 하나는 우리 클린스만 감독 원정 명단 발표한 거 좀 우리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요 얘기 하나 했고요. 전북현대 얘기했고요. 자, 핫 이슈로 갑니다. 해외 리그 얘기 두 개를 해볼 텐데 이미 우리는 이제 컨텐츠적으로는 후토크와 형철이 중계한 다음에 와서 베스트 앤 워스트로 얘기를 다뤘지만 히든 풋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 얘기할 거고요. 김민재 꽤 많은 분들이 근데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파트를 해볼 거고 그 다음 리버풀 또 중요한 순간에 뉴캐슬에게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뭐 PL은 맨체스터 시티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전 가능할 것인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김민재 오늘이 아니죠.
이번 라운드에서 바이언 승리하면서 선발 출장했고 꽤 오랫동안 뛰었습니다. 더리트랑 교체되기 전까지. 그리고 바이언 이번 시즌 첫 중계 아닙니까? 네, 저충기입니다. 왜 네가 했죠? 왜 네가 했어요? 그 급이었나요? 네, 바이에른 뮌헨 급이었어요. 배성재 선배랑 했던데? 네, 처음 해봤습니다. 네. 알고는 지낸 지 오래됐는데 역시 또 너무 급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맞죠 사실. 예. 형은 나랑 해야 맞아. 약간 부담됐습니다. 솔직히. 형은 나랑 아니면 기덕이 형. 네. 솔직히 약간 부담돼. 왜 처음 그러니까 요즘에 부담됐는데 왜 네가 했죠? 거절했어야죠. 아니 시켜주면 해야지. 시켜주면 해야지 뭐.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박주호 해설위원 어디 뭐 해외 출장 갔나요? 박조 해설위원이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원래 제 건 아니었습니다. 2탄에? 바뀐 겁니다. 속이 시원하나요? 원래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네. 예. 그럴 것 같았지만 네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네. 네. 땜빵이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해설을 한 13년 했으니까 예. 새로운 캐스터랑 할 일은 이제는 많진 않거든요. 잘 없지. 예, 방송사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근데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캐스터랑 하니까 약간 이제 또 느낌 다르잖아. 약간 느낌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마 종윤이랑 해설을 해도 좀 새로운 느낌 날 것 같긴 해요. 너무 오래 안 한지 했었어. 거의 10년을 안 했으니까. 하긴 했어 둘이? 엄청 많이 엄청 했지. 했지. 아 스포티비에서? 엄청 오래 많이 1년 정도. 내가 제일 많이 했었던 게 환희 형이랑 그럼 어땠나요? 환희의 해설은? 좋았죠. 아 같이 할 때 좋았어요? 환영이랑- 솔직하게. 진짜 하면 편해요. 아 이 해설 괜찮은 해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캐스터들이 좀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네. 캐스터들한테 부담감을 안 주는 좀 스타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뭐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회사에 있는 동안에 네. 많은 해설위원들이랑 중계를 했는데 초반에는 거의 신입 해설위원들이랑 했어요. 네. 근데 나도 신입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카바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환희 형이랑 했을 때 내가 초반에 도움을 좀 받고 그런 것도 있었다가 이제 주원 형이랑 한 10번 했는데 주원 형이 이제 그 나랑 한 걸 기억을 못 하니까. 뭐 그거는 저랑 할 때는 많이 힘들었나요? 힘들었죠. 왜요? 뭐 그걸 진지하게 봐도 그냥 한 얘기인데. 아니 환희 좋았다는 얘기 듣고 아 그래서 좋았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나 물어보면 난 진지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요? 누가 더 낫죠? 그 뭐 또 순위를 세우려고 그래 당연하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설위원은 고정훈 해설위원. 이렇게 빠져나가네. 네. 어쨌든 그래서 해설을 했습니다. 어쨌든 했고, 근데 패스미스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큰 위기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 김민재 플레이에 집중해서 봤을 때는 대단히 이제 불안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패스미스였던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수비수의 패스미스가 훨씬 더 기억되긴 하는데 뭐 이날 뭐 그나블이든 뭐 코망이든 자네든 크로스 개판을 올려가지고 다들 미스가 많았던 경기이긴 해요. 3대1 스코어지만 전반적으로 뮌헨의 퀄리티가 되게 별로였던 경기였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김민재도 실수를 한 거니까. 근데 왜 김민재가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이유가 일단은 요즘 뮌헨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투톱을 써서 투미드를 잡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고레츠카랑 키미를 완전히 잡아요. 그러니까 키미의 능력이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와도 그렇게 투톱이 잡아버리면 그쪽으로 공을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김민재는 결국 알폰소 데이비스 쪽으로 안전하게 주거나 아니면 코망이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딱 들어왔을 때 쭉 킴미랑 그 킴미를 잡고 있는 수비수를 하나 지나쳐서 코망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공을 주기에는 알폰소 데이비스 위치가 오히려 코망보다 높아요. 그치. 그래서 김민재는 왼쪽으로 빌드업할 때 되게 먼 거리를 패스를 해야 되는 구조가 나와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우파메카노한테 그냥 다시 주거나 울라이한테 백패스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되게 패스할 때 김민재가 되게 더 신중하고 더 잘해야 돼요. 나폴리 시절보다 훨씬.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패스 횟수 많을 거고 무리한 패스도 해야 되고 어려운 패스도 해야 된다 보니까 실수가 그거 대비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실수 안 하면 베스트긴 하죠. 그치. 실수 줄여야 되긴 해요. 뭐 이러다가 더리우트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제 배성재 캐스터가 독일을 갔다 왔잖아요. 슈퍼컵 중계에서 김민재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을 때 살이 잘 안 찐다. 생각보다. 왜냐면 많이 빠졌잖아. 많이 빠진 게 우리는 솔직히 8kg 빠졌어. 주원이 형. 나이스. 며칠이면 찔 수 있어요. 8kg 회복. 저 2주면 가능합니다. 형 나랑 만약에 일주일 내내 술 때리면 일주일에도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축구 선수들은 근육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증량하는 게 진짜 어려울 거예요. 제가 선수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68 그리고 한국철도 가서 71, 72였는데
진짜 개같이 쳐먹었거든요. 좀 증량 좀 하려고.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같이 쳐먹어. 왜 그랬어?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다 주워 먹었어. 아, 주워 먹었어? 그리고 뭐하고 해도 왜 주워 먹어? 술 먹고 이제 축구 선수 관두고 해도 대학 내내 72, 73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분다. 잘 안 쪄요. 운동량도 있고. 예. 근데 원래 이 파워와 체력을 위해서 다시 증량하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구조상 아마 앞으로 많은 팀들이 킴미랑 고레츠카가 나오면 계속 잡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축구 트렌드도 그렇고 강팀을 상대할 때 미드필더 잡는 게 사실상 어쩌면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비수한테 무리한 패스를 유도한 다음에 끊어서 역습. 사실 이거밖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문해 상대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투톱을 사용을 해서 고레츠카와 킴미를 잡는다. 근데 이제 빌드업을 했을 때 후방 지역에서 이제 우파메카노나 김민재,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팀들의 최전방 공격수들은 김민재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써야죠. 이렇게 되면 좋은 효과가 뭐냐면 긍정적인 효과는 그럼 앞쪽에 있는 고레츠카나 킴미가 다시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이날 경기에서 제가 김민재 경기를 다 팔로우 했잖아요. 이거 김민재 선수의 집중력 부족 내지는 컨디션의 이상 때문에 실수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다른 선수를 내가 한 시즌 내내 팔로우를 쭉 했다면 김민재 선수가 한국 선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원래 저런 선수 아닌데 누구라도 왜 오늘 저러지? 아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입중에 보면 내가 계속 물음표를 던졌잖아. 나 오기 전에. 이거는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패스를 하는 선수가 아니야. 컨디션이 아무리 나빠도. 근데 계속 패스 실수하는 방향이 비슷했단 말이야. 이거는 앞쪽에 있는 선수하고 안 맞은 거예요. 김민재는 딱 봤어. 그리고 약속된 게 있어. 제가 보였으면 빨리 튀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주면 내려와서 받아야 될 것 같거든. 좀 미리서부터 주는데 안 내려온 거지. 그게 나는 합이 안 맞는 게 더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좀 더 안정적으로 하면 킴미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면 돼요. 근데 라투엘이 그거는 의도적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센터백한테 시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 저는 울라이인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노이어면 사실 빌드업의 분산이 많이 되죠. 올라이가 공 되게 못 차진 않거든요. 근데 그 노이어와의 격차는 확실히 있어요. 있지. 공이 갔을 때 확실히 불안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뭔가 흔들리면 김민재도 흔들리고 연쇄 작용 되는 거야. 김민재 흔들리고 김민재 공 받은 알폰소 데이비스도 불안하고 하니까 정말 0.1초 빨리 주는 거 때문에 팍팍 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가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클리어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생각하겠지. 나 저기 줄 수 있는데 제발 좀 튀어나오면 되는데 자기 왼발 오른발 패스 능력 있으니까 그냥 클리어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럼 감독의 지시를 그러니까 거역하는 준비한 거지. 게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투엘 같은 경우는 개질하라고 진짜 개질할 거야 진짜. 왜 거기서 롱킥 때리냐고 진짜. 근데 거기서 그럼 또 드리블해? 위험하지. 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 건데 노이어가 훈련 복귀했대요. 그리고 제가 이게 바이언 팬들 얘기를 또 우리 생각보다 저희가 쭉 분데스리가를 팔로우하는 채널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언 팬분들이 우리 라이브에 많이 와요. 예전부터.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봤을 때 그 몇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인터뷰까지 다 포함. 투엘이 조금 더 빌드업에 치중할 수 있는 센터백을 바랐던 게 맞는 게 아까 환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들이 그 바이언의 중원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오잖아. 자, 노이어도 없는 상태. 근데 거기에서 키미는 제가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선수잖아. 근데 키미와 고레츠카가 압박을 굉장히 수월하게 벗어나는 스타일의 선수이냐라고 묻는다면 바이언 팬들도 그게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안 그래도 압박을 벗어나는 탈압박 능력이 최정상은 아닌 가운데 상대는 그걸 잡아먹으려고 들어. 그럼 그 빌드업을 골키퍼나 센터백 쪽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노이어는 없어. 그러니까 김민재한테 빌드업 쪽에 하중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투엘은 그거를 반드시 바라는 스타일의 사람이고.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랑 김민재랑 거리가 멀어서 김민재는 더 잘해야 돼. 사실 그게 더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갔다는 것도 정말 그 해리케인의 득점을 보고
완전히 힌트를 얻었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풀리니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높은 공간에 올라가 있고 다른 제3의 선수가 내려와서 알폰소 데이비스의 속도를 살려주는 그런 느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의 위력이 이전보다는 좀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있죠. 저는 근데 왼쪽에서 이게 잘 풀린다면 알폰소 데이비스의 어떤 왼쪽에서의 어떤 그 기동력, 그다음에 파괴력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김민재 그러니까 실수도 있지만 그 2선에서 그 트리오 있잖아요. 그 A급 트리오. 저기 싸네. S급은 되지 못한 A급. 그다음에 싸네 저기 그나브리 코망. 코망. 네. 걔들이 크로스 구질이 너무 별로라서 이날 걔들 이제 다 속도는 있는데 A야 A. 고만고만하더라 S 안 되고 진짜. A. B는 아니고 A 딱 진짜. 한두 번 번뜩이는 건 있는데 네. 그리고 걔들도 기복도 있고 근데 또 부상도 그렇다고 있고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퀄리티인 선수가 그게 또 많지는 되게 않아. 많지가 어. 진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진짜 답답해. 그게 그냥 어떻게 셋을 딱 모여놨냐. 진짜 진짜 세명이 왜 이렇게 고만고만하냐? 이게 그러니까 그중 코망이 낫긴 하지. 근데 킥이 안 돼. 코만 아 그래. 킥이 너무 크로스가 좀 후져. 크로스 너무 별로야. 만약에 나는 키미 옆에 있는 선수 고레츠카가 예전 같지는 조금 덜하잖아. 네. 근데 거기 옆에 되게 유리하게 패스 플레이를 해주면서 전체 조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좀 더 편안한 빌드업이 나올 것 같은데. 무시할라 또 없었으니까. 네. 무시할라가 또 위에 하나 있으면 좀 또 다르기도 하지. 여튼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불안감은 이게 나는 역시 그 최근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카이 하베르츠나 메이슨 마운트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 팀을 좋아하는 분들, 예를 들어 아스날 팬들이나 맨유 팬분들은 좀 더 지켜보자. 물론 이 선수들이 이적료가 크게 발생한 선수들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 욕먹을 만큼 못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 맞거든요. 근데 그 축구를 편안하게 라이트하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누구를 욕하자, 누구를 옹호한다 이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계속 미스가 나? 그러면 뭐야 김민재 왜 이렇게 실수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일 아니라고 봐.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한 1,000억짜리 선수가 눈에 잘 안 보여. 그럼 왜 이렇게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왜 이렇게 실수하지? 걱정하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재 쪽에서 미스가 나오는 게 맞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합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골키퍼가 노이어가 돌아오다 보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더리우트가 후반전 나와서 가랑이 털렸거든요. 한번 털렸죠. 그래서 근데 실점했지. 그게 김민재 생각해봐.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 아 그래요? 그 얘기를 딱 토크. 그러면 똑같은 얘기했어. 똑같아. 그러면 우리도 가랑이 진짜 우리 정말 오늘 히든 풋볼이 괴로웠을 거야. 오늘 클린스만보다 김민재 얘기가 더 나왔을 그래. 거야. 그것도 패스미스도 김민재 패스미스도 너무 좀 아찔하긴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른 선수가 하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맞아, 라고 맞아. 지나가는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나 봐. 그 대회될 때 그거 다 가랑이 먹으면 뭐 경기 이겼는데 가랑이 다 먹잖아. 그래. 더 나올 수 있는 장면이잖아. 이거 알 먹었다고 그 선수가 평가 절하될 선수인가요? 더리도 존나 잘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도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잖아. 뭐 수비하다가 그런 실수나 이런 플레이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반다이크 퇴장이 김민재였잖아요. 와 씨. 솔직히 진짜 안 할 얘기지만 김민재 선수 역적됐습니다. 김민재 K리그 돌아와라.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게 좀 난 좀 솔직히 좀 아니야 나는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나는 아직도 이게 이게 몇 번이야? 뭐냐면 뭐냐면 진짜 한국 사람일까? 진짜 한국 사람일까? 그런 상황에서 뭐 손흥민 얘기하고 김민재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심해. 뭐 말을 못 하겠어, 진짜. 다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입중계가 내 직업이 그건데 뭐 손흥민 좀 뭐 부진하거나 실수하거나 김민재 실수하거나 뭐 있을 때 채팅 막 올라오고 뭐 국뽕이네 뭐네 거기서 이제 아둥바둥 되는 내가 너무 힘들어 사실 거기서 나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알죠. 아니 어제 계속 네. 실수. 김민재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형이. 네. 아니 살다 보면 기복이 있잖아요. 컨디션 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38경기 메시가 뭐 매 경기 잘하긴 하네. 메시는 그 메시 뺍시다. 메시 빼. 메시 빼고 메시 지금 미국을 뒤집어 놨어. 메시는 논외로 합시다. 누구랄까요? 좀 잘하는 선수 요즘에 유럽에서. 케빈 더브라이너? 케빈 더블 매 경기 잘합니까? 그러진 않지. 그러진 왜냐면 않잖아요. 지금 나이 들면서 네. 부상도 좀 생기고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다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이상하게 꼬인 날도 있고 또 이상하게 잘 풀린 날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아야지만 주전으로 뛰면서 또 기복도 있고 하는 거니까 기복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게 중요하지 기복은 누구나에게 있다.
케인도 있잖아 기복도. 아 있죠. 어. 근데 케인은 이제 계속 또 골도 넣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또 그 기점되는 패스했고 어제 엄청나게 대량 실점을 하면서 바이언이 지고 막 패인이 김민재이고 이런 거 아니니까 조금은 뭐 저는 그 약간 나노 단위로 그 그러니까. 축구를 분리해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멀리 하나 보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민재 선수 뭐 이렇고요. 그다음 리버풀 어제 그 양동석 캐스터가 형철이랑 중계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철이가 그 다윈 누네즈의 두 골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명철 실시간 개거품 물고 있는 중. 캐스터 3분 동안 말 못함. 실제로 입에서 거품 나온 뭐 컨텐츠 하나 있었어요. 않나요? 중계 중에 물어봤대요. 양동석 캐스터가 뭐 괜찮으세요? 안 괜찮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와서 어제 그 경기를 다 이제 리뷰하고? 다시 리뷰를 했었는데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물론 그거 이제 카이세도가 만약에 리버풀이 영입을 했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카이세도를 전제로 했을 때 사실 가장 맨시티를 위협했고 펩을 위협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뛰어넘어서 리그 우승을 탈환해온 감독은 클럽밖에 없어요. 리버풀밖에 없어. 물론 지난 시즌에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조금 근접해서 갔지만 넘진 못했잖아.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느낌의 리버풀이라면 이런 한 명이 모자란 상태에서라도 뭐 상태지만 경기를 뒤집어내는 리버풀이라면 그나마 또 맨시티의 대항마가 이 리버풀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밑에까지 갈 수 있냐? 다리 정도 잡을 수 있냐? 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아요. 좀 있어요. 예. 그 과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 네. 첫 번째로 누네즈가 이런 식의 슈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반짝한 거거든요. 내가 볼 때 선발로 나왔을 때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리버풀 팬들이 다윈 누네즈를 그 좀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투엘이 좀 투엘이란다. 클롭이 많이 쓰진 않아요. 아 근데 경쟁하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좋은 것도 인정을 해야 돼 그것도 사실. 맞아. 이게 뭐 떨어졌는데 누네즈를 안 쓰면 이게 문제겠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괜찮으니까 사실 누네즈가 경쟁에서 약간 밀려 있는 건 사실이죠 현재로서는. 누네즈는 어제 경기에서의 장점이 잘 나온 건데 침투, 속도. 침투 그리고 뉴캐슬의 수비진이 느리잖아요. 거기서 또 약간의 실수도 있었고. 맞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활약을 해준 건 인정합니다. 근데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뉴캐슬도 어제 바빴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들이 한 명 이기고 있으니까 빨리 골 넣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근데 공간이 없을 때 적당한 공간을 할애받지 못했을 때 누네즈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리버풀하고 있을 때 누가 공간 내주면서 올라가. 잘 안 하지. 예. 그래서 거기서의 오는 답답함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본인이 이겨내고 어떤 식으로든 박스 안에서 싸움을 하면서 득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게 저는 해결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 지금 리버풀의 공격진 보면 살라는 오른쪽 내지 가운데에 설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좌측에서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들의 비중이 너무 커요. 대부분 약간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환희 형이 얘기한 것처럼 다윈 누네즈가 그들 대비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가라고 물으면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공간이 없을 때 뒷공간이 나지 않았을 때 다윈 누네즈가 장점이 또 덜 나오는 선수이기도 하니까 주원 형이 얘기한 것처럼 경쟁력과 어떤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떠 있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완전 다른 유형의 선수긴 한데 저는 전북의 문선민 선수가 사실 빡빡하게 돼 있는 데서는 조금 안 보이거든요. 공간 없을 때. 근데 이제 후반전에 나왔을 때 지치고 뒤돌아 뛰는 상황이 되게 어려워졌을 때는 문선민은 아주 최적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85분에 골 넣고 이거 하고 게임 끝. 이거라서 사실 문선민은 선발을 썼다가 좀 아닌가? 하다가 후반 썼다가 되네 했다가 이게 좀 비슷한 그러니까 완전 다른 피지컬과 다른 유형이지만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선발과 후반 출전을 계속 오가면서 될 것 같아서 선발? 아닌가? 후반?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확실히. 만약에 사실 매 경기 서브로 나와서 이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고 그러면 사실 상관없긴 한데 다윈 누네즈의 몸값으로 봤을 때 서브 용도로 쓰기엔 좀 비싸긴 하죠. 그리고 서브 자원이 지속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게 쉬운 쉽지가 일은 않아요. 아니지.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뭐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리듬감이 중요한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 그래서 그 투수들도 선발보다는 마무리가 힘들다. 그치.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맞아.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루틴이나 리듬이 좀 흔들리게 되면은 본인의 컨디션을 찾지 못하는 선수들도 축구에 있어요. 그래서 누네즈가 계속 서브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활약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네. 어쨌든 공격 라인에서는 다윈 누네즈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와 같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 엔도는 지금 많은 리버풀 팬들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스타 스카우팅 존나 잘 맞네. 왜? 장점, 단점 다 느끼겠다고. 아. 장점도 오케이, 단점도 약간 이런 느낌? 단점 뭐? 그러니까 너무 좀 무난하다? 속도적인 면이나 무난하다는 부분에서 그것도 비슷하고 장점도 역시 성실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비슷하고 그러니까 좀 역시 이번에 엔도도 좀 적중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엔도 좀 뛰는 거 귀여워요. 빠방빠방 막 쫀쫀쫀쫀쫀쫀쫀쫀쫀 약간 이런 식으로 뜬뜬 약간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리듬이 그래. 리듬감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죠. 막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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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내가 주말 동안에 새벽 중계만 안 했어도 지금 에어로빅 하는 건데 내가 몸이 안 움직인다 지금. 내가 그때 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태조 방송 태조 올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지금. 촐랑대 약간 그 생긴 건 되게 모범생 느낌 차분하게 생겼는데 뛸 때는 약간 정신없이 뛰는 스타일이긴 해. 좀 근데 그냥 지금의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엔도의 영입은 좋은 영입 아닌가? 영입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엔도는 그 자리에 필요했어요. 그동안에 보여준 커리어나 가격대를 봤을 때 안 좋기도 힘들어요. 네, 요즘 팬들은 또 나이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아, 그렇지. 93년생도 이미 뭐 노인이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적합한 나이 때 꽉 찬 나이 선수 영입해서 2, 3년 쓰는 거 원래 그것도 괜찮아요.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 아니 뭐 케인도 93년생인데. 그래. 물론 뭐 케인은 다르긴 절정의 하지만, 기량인 선수긴 한데 여튼 그래서 중원 지역에서는 엔도가 들어오면서 맥칼리스터나 소버슬라이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는 것 같고 소버슬라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킥이 너무 좋아서 나는 얼굴이 좋던데. 얼굴도 좋지. 킥도 좋고 약간 강인한 느낌이 있고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이 키의 속도도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딱히 이 선수도 엔도처럼 딱히 떨어지는 게 크게 없는 유형이긴 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재다능함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선수가 막 킥에서는 원더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뭔가 막 드리블이나 이런 게 막 되게 화려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 화려함은 루이스 디아즈나 뭐 살라 이런 선수들 다 채워주니까 이렇게 이제 팀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선수들도 충분히 필요하고 뭐 킥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소보슬라이나 맥칼리스터 뭐 이전 전성기 때 리버풀 말고 최근에 리버풀 지난 시즌에 리버풀 왔을 때보다는 중원에서의 어떤 그 기동력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더 좋아진 건 사실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뭐 기존에 있었던 미드필더진들이 여기에서 좀 도움을 준다면 훨씬 더 풍성한 미드필더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나은 미드필더진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영입을 또 한다면 또 좋고 추가적으로. 네. 지금 만약에 그러면 리버풀이 그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완벽하게 확보하면서 최대한 맨체스터 시티에 대항하기 위해서 데려와야 될 만한 선수를 누구로 보시나요? 수비수가 지금 약간 한 명 나가면 지금 또 끝나는 느낌 아니야? 마티 불안하고. 측면 백업도 되게 약하잖아요. 좀 그럴 수 있죠. 이게 물론 백업 영입하는 게 오히려 주전 영입하는 것보다 더 어렵긴 해요. 그래. 왜냐면 가격대도 백업스러워야 되고 주급도 백업스러워야 되고 실력도 좀 백업인데 괜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가 그 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고. 오케이 할 것인가. 진짜 어렵긴 해요. 뉴스에서 올리는 게 베스트지. 근데 그 선수는 어쨌든 충성도도 있고 만족할 수 있으니. 근데 진짜 데려오는 건 진짜 어렵긴 하고 센터백도 다 안 다쳤을 때는 괜찮은데 한 명만 반다이크 바로 이제 결장이잖아요. 한 경기 징계네.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풀백들이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없는 리버풀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어쩌면 이런 식의 어떤 풀백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페이비 지금 추가하는 변형 3백
그러니까 양쪽의 측면에 있는 자원들을 풀백 자원들이 아닌 중앙 수비수를 자주 썼던 선수들을 세워도 괜찮은 전술이 돼버리는 그런 어떤 그 변화들이 확실한 풀백이 없었을 때도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맨시티의 이번 경기의 선발 셰필드. 명단이 왼쪽에 그바르디올, 그다음에 다른 중앙 수비수 2명, 오른쪽에 워커였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선수들은 중앙 수비수까지 가능한 선수들이잖아. 지금 뭐냐면 기동력이 있는 중앙 수비수들이 있으면 좀 더 수비 라인을 유연하게 좀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리버풀은 양쪽 풀백들이 완전 풀백이기 때문에 이 풀백들이 없었을 때의 전술을 어떤 식으로 가용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뭔가 풀백과 중앙 수비수의 경계도 뭔가 좀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축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센터백이랑 중미랑 풀백이랑 다 돼. 다 봐야 돼. 요즘 약간 그래. 그러니까 그 막 파티도 보면 오른쪽 풀백 받다가 맞아. 중미 갔다가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맨시티 선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라임은 오른쪽 백 볼 거예요. 앞으로. 콘라트 라이머 이번에 오른쪽 사이드로 후반에 들어가더만. 나왔어요. 예. 마즈라우이랑 앞으로도 바꿔서. 그렇게 백업으로 뛰었다 중앙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속도도 빨라야 돼. 어, 볼 잘 차야 그렇지. 돼. 때에 따라서는 막 돌파해서 근데 올라가야 진짜 되고. 속도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사실 센터백들 조금 느려도 키 크고 피지컬 좋고 약간 어느 정도 차면 썼잖아. 근데 진짜 자기가 티아고 실바 정도의 지능이 아니라면 그냥 일단 빠르고 봐야 되는 것 같아. 티아고 실바 볼 또 개 잘 차잖아. 그 정도 그 급이 정도 되지 않아. 아니라면. 예를 들어 나 이런 선수 하면 생각나는 게 과연 현대 축구에 아스날 팬들이 그래도 좀 좋아했던 메르테자커. 지금 와 생각하면 안 쓸 것 같아. 쓰기 쉽지 안쓸 않아. 것 같은데. 요즘 축구 기준으로는 잘 안 맞거든. 요즘 축구 기준에서 가장 부합하는 아주 옛날 선수 한 10년, 20년 전의 선수 가장 부합하는 선수 홍명보밖에 없습니다. 홍명바 되죠. 홍명보는 홍명보, 지금 사각. 홍명보는 지금 나왔잖아요. 굉장히 추앙받는 중앙 수비수였을지도 몰라요. 되지. 저는 네. 하세베처럼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세베. 수비형 미드필더랑 3백의 가운데를 오가면서 키는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편이니까. 그래서 와 지금 뛰었으면 홍명보 감독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빅리그의 한 진짜. 중위권 팀 정도는 뛸수 있을 것 정말로 같아, 진짜. 패스 잘했거든. 후방에서 킥도 잘하고. 근데 어쨌든 리버풀은 너무 이 중앙 수비수 그다음에 풀백 물론 이제 아놀드가 뭐 가운데 와가지고 미드필더 역할도 해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명확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 과연 뎁스가 받쳐줄 수 있는가? 그리고 반다이크에 대해서 너무 최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반다이크를 인정하고 아주 좋은 수비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한 시즌 지날수록 예전의 카리스마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 나이와 부상에서 오는 그러니까요. 조금씩 내려오는 것도 네. 있겠고 트렌드가 더 빠르게 더 멀티로 물론 사실 반다이크 정도의 전성기급 그 능력을 가진 센터백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쭉 살아남겠지만 점점 트렌드가 모든 것을 다 잘하지 못하면 네. 못 살아남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리버풀은 좋은 팀이고 그리고 충분히 중원 지역에서도 이제 뭔가 풍성함도 있고 부상에서 티아고 실바 돌아오면은 뭔가 다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수비 라인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티아고 알칸타라? 죄송합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예. 두 번째, 세 번째의 중앙 수비수 내지는 두 번째의 풀백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건강함 유지한다면 챔스권을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우승은 쉽지 않다. 지금 우리가 지금 주제가 이제 맨시티에 대항할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2위는 저는 2위 경제 진짜 빡셀 거라고 나 봐요. 2위 잘 모르겠어. 지금 초반 보니까. 아스날 이번에 네. 2위 쉽지 않아요. 이 상황 보니까 쉽지 않고 기대하셨었어요? 지난 시즌 2위였으니까 잠깐. 2위를 목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런던 네, 갔다 와서 얘기합시다. 또 실제로 보면 생각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 생각이 야 이거 4위도 어렵겠는데 될 수도 있어. 아니 오히려 너무 유력하게 공이 돌아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더 화려하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 더 유기적으로. 나는 그리고- 1위 자리 빼고는 다 모른다고 봐. 근데 맨시티는 이번에 경기도 어렵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한 명 한 명이 너무 강력해. 맨시티는 논외야. 논외야. 너 아스날 가서 뽕 받으면 그 뽕 또 냉정한 척 하지 말고 뽕 그대로 가져와줘. 뽕 받을 거거든 너 아마. 뭐 지금 마약이라도 가져오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거 뽕을 말고- 가져오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 채널. 예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아뽕. 아스날 뽕. 어떻게 될까 아스날 맨유? 뭐 경기 결과가? 아스날 왜냐하면 맨유. 최근 3경기 경기력이 뭐 어제도 얘기해서 우리가 영상 촬영한 게 내일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는 과감하게 맨유전에는 카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 맨유 저는 아스날 승리 봅니다. 아 씨발 좋대. 네. 왜 줬대? 형이 얘기했잖아. 아 나 진짜 야, 이거 근데 간 김에 이기는 게 좋지 않냐? 나 왜냐하면 나 지금 야, 잠깐 컨텐츠적으로 형 이기는 게 좋아, 안 이기는 게 좋아? 아 이건 이기는 게 좋아. 형은 내가 아, 만약에 그냥 나는 종윤이가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형 나는 해외 잘 건강히 갔다 와. 네. 삼겹살 안 먹을 거야. 먹어 임마 외국에서 먹는 삼겹살 좋다. 어디서 먹었어? 런던에서. 런던 그 포르투갈 런던 가서 어. 그날. 아마 나는 그 경기에서 호일룬이 데뷔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호일루는 변수. 나 그게 나는 변수라고 봐. 호일루는 변수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이번 시즌 개막해가지고 진짜 전 경기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뭐 맨유나 뭐 아스날 다 보고 있는데 아스날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맨유 경기력이 쉽지 않다. 그 친구 오면 그 친구 누구야? 내가 스카우트한 친구 누구야? 아스날에 라이스? 파비오 비에라? 비에라 파비우가 나오면 나오면? 네 저는 나는 파비오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카이가 좀 일단 선발에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전방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훨씬 더 아스날이 낫다고 봐요. 은케티아 선발로 하고. 근데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문제지. 예. 여튼 리버풀도 그렇고 지금 그 어떤 팀도 맨체스터 시티에 대항하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요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고 리버풀은 일단 두 분 다 후방 라인에서 좀 선수들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어제 보니까 뉴캐슬이 경기를 못했다 뭐 이런 거보다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또 클럽이 용병수를 결국엔 성공시켜서 4-2-3으로 바꾸고 누네즈가 골 넣는 거 보니까 어제 리버풀 팬들은 그 흥분되는 마음에 굉장히 이 쉽게 잠들 수 없는 그런 그 월요일 새벽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크라본 베르는 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멤버가 중앙에 많아. 나는 이 흐라반베르는 영입하는 그 팀이 그건 것 같아. 쟤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마인드로 영입했다가 전형적으로 좀 잘 안 되는 근데 드림. 내가 볼 때 여기 못 뛰어요. 이 멤버 그래. 지금 상황에서. 네. 티아고 알칸타라 뭐 돌아오고 뭐 하고 뭐 유스 어린 선수도 좀 뛰게 하면 쉽지 않은데 왜 안 영입할 것 같긴 합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히든풋볼 월요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다시 요 시간에 히든풋볼로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